저 아이를 찾아라! 반드시 없애야 한다! 15년 전 한겨울밤, 누군가 갓난 아기를 갈대숲에 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를 우연히 발견한 것은 천안 백정의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어느 날, 집 앞으로 화려한 꽃가마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번 설명절에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분들과 정답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 옛날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던 한겨울 밤이었어요. 하늘에서는 칼날 같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지요. 대지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눈밭 한가운데를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무언가가 꼭 안겨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건만 멈출 수가 없었으니,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헉, 헉, 헉.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가운데 여인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얀 눈이 움푹움푹 파여 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엉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놓치지 마라. 반드시 잡아야 한다. 횃불의 붉은 빛이 눈반 위로 일렁거렸는데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횃불이 여인의 뒤를 바짝 쫓아오면서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품에 안긴 것은 다름 아닌 갓난아기였는데 아기는 칼바람 속에서도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처지를 아는 듯 두 눈을 꾹 감은 채 여인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지요. 여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대로 잡히면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터였고, 그것만은 결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제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얼마나 더 달렸을까요? 여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꽁꽁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미끄러워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아이와 함께 얼음 밑으로 곤두박질 칠판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횃불의 불빛이 이제 지척까지 다가와 있었고, 발자국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막아라. 강 쪽으로 도망친다. 여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왼쪽도 막혔고 오른쪽도 막혔으며 뒤로는 수십 명의 추격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여인의 눈에 강가에 엎어져 있는 낡은 나룻배가 들어왔어요. 나룻배 아래로는 마른 갈대가 빽빽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곧장 그 갈대숲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무릎이 눈밭에 푹 박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손으로 얼어붙은 갈대를 헤쳤지요. 여인은 품에서 아기를 조심스레 꺼내어 갈대 사이 깊숙한 곳에 뉘었습니다. 아기의 눈이 스르륵 떠지면서 까만 눈동자가 여인을 올려다보았어요.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기씨, 이 종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여인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고, 그 짧은 순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기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훗날 반드시 용안을 뵙겠나이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여미면서 품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어 아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것이 아기씨의 증표이옵니다. 부디 잃어버리지 마시옵소서.
아기는 그제야 작게 움찔했지만 여전히 울지 않았고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은 손으로 옥패를 꼭 쥐었지요. 여인은 재빨리 갈대 사이로 손을 뻗어 아기를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찾았다. 저기 강가다. 추격자들의 외침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여인은 호련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크게 발자국을 내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다. 저 여인을 쫓아라. 횃불을 든 자들이 일제히 여인의 뒤를 따랐고 여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발자국 소리도 함께 멀어지면서 이윽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눈 덮인 갈대숲에는 오로지 바람 소리만이 가늘게 울렸지요. 나룻배 및 갈대 사이에서 갓난아기의 작은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았고 작은 손에는 반쪽짜리 옥패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눈은 멈출 줄 몰랐는데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며 아기 위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세상의 눈길로부터 그 작은 존재를 숨기려는 듯했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갈대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만 신기하게도 아기가 누운 자리만은 바람이 비껴갔습니다. 하늘이 이 작은 생명을 지켜주려는 듯했어요. 그렇게 그 밤 하나의 비밀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바로 이 갈대숲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무렵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간 외진 고을에 백정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양반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천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 구석에 순덕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순덕은 백정 집안의 막내 며느리였어요. 혼이 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순덕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마저 몸이 편찮아 자리에 누워 계셨기에 집안일은 오롯이 새형님과 순덕의 몫이었지요. 그런데 새형님은 순덕에게 한없이 모질었어요. 저녀는 신방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서방을 잡아먹었으니 복도 없는 년이지. 마청님이 빈정거릴 때마다 둘째와 셋째도 맞장구를 치면서 순덕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굳은 일은 죄다 순덕의 몫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외양간을 치우는 것도 모자라 밤늦도록 바느질까지 해야 했지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형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야, 밥상은 언제 차리고 거기 서서 멍을 때리느냐? 마청님의 호통이 떨어지면 순덕은 대꾸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구박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구와는 내 몫이니 오늘 밤도 내가 뜬 눈으로 세워라. 둘째 형님이 차갑게 내뱉으면 셋째 형님이 거들었지요. 서방도 없는 년이 잠은 무슨 잠이냐? 어차피 혼자 자는 방이 춥지도 않겠구만. 그 말에 형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순덕은 속으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묵묵히 견뎠어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고 돌아간다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지요. 천한 백정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 순덕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었어요. 그날도 순덕은 형님들의 구박에 시달리다 못해 강가로 나왔습니다. 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강물이 찰랑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순덕의 볼을 스쳤지요. 순덕은 강둑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 것인지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지면 편할 텐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그럴 용기조차 없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살아서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아니, 아기 울음소리였지요. 순덕은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어요. 소리는 강가 갈대숲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갈대 사이를 헤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낡은 나룻배 밑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갈대 사이에 누워 가녀린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순덕은 황급히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아기의 몸은 차디찼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고 순덕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순덕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영롱하던지 순덕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가 이런 곳에 너를 버린 게냐? 이 추운 날에 얼어 죽을 뻔했구나. 순덕은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면서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기는 순덕의 품에서 편안한 듯 눈을 감았고 순덕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지요. 문득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갈대 사이로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저기다, 나룻배 쪽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오자 순덕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는 갈대숲 사이로 몸을 낮추며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에야 순덕은 마을 뒷산 기슭에 다다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아기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저런 자들이 쫓아오는 게냐? 순덕은 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지금 당장은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지요. 순덕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마을로 향했어요. 그녀의 삶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것을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형님들의 눈을 피해 가까스로 제 방으로 숨어들었어요. 다행히 형님들은 저녁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아무도 순덕이 돌아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조용히 닫고 아기를 조심스레 이불 위에 내려놓았지요. 아기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순덕은 가만히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똑한 코와 붉은 입술, 그리고 길게 뻗은 눈썹이 어찌나 고왔는지 절로 탄성이 나왔지요. 이렇게 고운 아이를 누가 버린단 말이냐? 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기의 포대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던 참이었습니다. 포대기를 벗기고 베네 쩌고리를 조심스레 들추는 순간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기의 등 뒤에 붉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처인가 싶어 손을 대어 보았지만 만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순덕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붉은 문양은 용트림을 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생했지요.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용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금단의 상징이었지요. 설마 이 아이가? 순덕은 입을 틀어 막았어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눈에 포대기 사이에 끼어 있는 무언가가 들어왔지요.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니 반쪽짜리 옥패였어요. 옥패는 맑은 비취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한쪽 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양의 절반이 잘려 나간 것으로 보아 나머지 반쪽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지요. 순덕의 심장이 쿵쾅쿵쾅 요란하게 뛰었어요. 이 옥패와 등의 문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높은 지체의 자식이었지요. 순덕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게냐? 손에 든 옥패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가에서 아기를 쫓던 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들은 분명 이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만약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순덕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고민했지요. 아이를 다시 갖다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어요. 하지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너처럼 연약한 것을 어찌 버린단 말이냐? 순덕은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아기는 잠결에 순덕의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손아귀의 힘에 순덕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인생도 기구한데 뭐가 두렵겠느냐? 순덕은 마음을 굳혔지요. 옥패를 옷 속 깊이 감추고 나서 아기의 등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붉은 문양이 너무도 선명했기에 누구나 본다면 틀림없이 의심할 터였습니다. 순덕은 앞으로 절대 아기의 등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이제부터 너는 귀한 댁 자손이 아니다. 순덕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어요. 내 아들 개똥이다. 천한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난 개똥이. 아기는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순덕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영롱하던지 순덕은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미안하구나. 이렇게 낮은 이름을 지어줘서. 순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낮은 곳에 엎드려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법이니까. 순덕은 아기의 이마에 살며시 입술을 대었습니다. 아기는 순덕의 품에서 다시 스르륵 눈을 감았지요. 그날 밤 순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몰라 가슴이 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형님들에게 아기를 보였어요. 길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마청님이 눈을 부라렸지요. 서방도 없는 년이 아이는 무슨 아이를 키운다는 게냐? 둘째 형님도 거들었어요. 쯔쯔, 남의 아이 키워봐야 은혜도 모르고 제 갈 길 가는 법인데. 셋째 형님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내 팔자에 자식도 없이 늙어 죽을 판인데 그나마 낫겠구나. 형님들은 냉정했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천한 백정의 집에 입 하나 더 늘어나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내가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마청님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그렇게 개똥이는 백정마을의 막내 며느리 순덕의 아들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덕은 옥패를 마당 한 구석 깊은 땅속에 묻어두었지요.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신분을 밝혀야 할 날이 온다면 그때 꺼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기를 순덕은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평범하게 무탈하게 자라주기만을 기도했지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 밤, 순덕은 잠든 개똥이를 품에 안고 나직이 되뇌었어요.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켜줄 테니까.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갓난아기였던 개똥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1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른 것이었어 순덕의 머리에도 어느새 흰 서리가 내려앉았지요. 개똥이는 백정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는 아이로 자랐어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은 기본이었고 천한 백정의 아들이라는 멸시는 밥 먹듯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개똥이를 보면 코를 막으며 피했고 어른들조차 대놓고 수군거렸지요. 쯔쯔, 저것이 커서 뭐가 되겠냐? 어미도 과부의 아비도 없는 것이. 그러게 말이여. 주워온 아이라던데 복도 없는 순덕이가 뭘 바라고 키우는지 원.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개똥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어미 순덕이 겪을 곤란을 생각하면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지요. 서당 앞을 지나다 한 번 들은 글귀를 고스란히 외웠고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일손을 돕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서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저런 재주가 난 게냐? 마을 어른들이 신기해할 때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냥 눈썰미가 좋은 것뿐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순덕은 황급히 둘러대며 개똥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순덕은 개똥이를 앞에 앉혀놓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개똥아, 제발 나서지 마라. 순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너는 백정의 자식이다. 천한 것은 천한 대로 살아야 하는 법이야. 개똥이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왜 숨죽여 살아야 하는지, 왜 재주가 있어도 펼치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만 그래야 합니까?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서당에 다니고 싶습니다. 개똥이가 억울한 듯 물으면 순덕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내가 서당에 발을 들이는 날, 우리 모자는 끝장이다. 순덕의 단호한 말에 개똥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미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똥이는 몰래 서당 담 밖에 숨어 수업을 엿들었지요. 훈장이 글을 읽으면 그것을 귀로 듣고 창호지 사이로 비치는 글씨를 눈으로 익혔어요. 그렇게 독학으로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익히고 맹자까지 훑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개똥이는 철저하게 숨겼어요. 낮에는 멍청한 척, 밤에는 달빛 아래서 몰래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을 쓰고 날이 밝기 전에 발로 지워버렸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양반댁에서 소를 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개똥이는 동네 어른들을 따라 양반댁으로 향했지요. 일을 마친 뒤 마당 한 구석에서 쉬고 있는데 양반댁 도령이 툇마루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개똥이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도령이 있는 글에 틀린 곳이 있었지요. 우주홍황이 아니라 우주홍황의 다음 구절 1어령 측을 엉뚱하게 읽고 있었어요. 개똥이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어령 측, 진수열장이지. 그 소리가 도령의 귀에 들어갔지요. 뭐야? 지금 뭐라고 했느냐? 도령이 벌떡 일어나 개똥이를 노려보았어요. 감히 천한 백정놈이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개똥이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거짓말 마라. 분명 들었다. 도령의 고함에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무슨 일이냐? 양반댁 주인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어요. 이 천한 놈이 제가 글 읽는 것을 흉보았습니다. 도령이 씩씩거리며 고자질했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뭐라, 백정놈이 양반 도령의 글 읽는 것을 흉봐. 아닙니다. 저는 정녕. 개똥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다. 하인들이 개똥이를 끌어내려는 순간 함께 왔던 마을 어른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대감, 용서하십시오. 저 아이는 원래 머리가 좀 모자란 놈입니다. 제가 단단히 타일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어른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빌었지요. 양반댁 주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참을 노려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이번만 봐주겠다. 하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개똥이는 마을 어른에게 끌려 양반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른은 사람들 눈을 피한 뒤 개똥이의 뒤통수를 찰싹 때렸지요.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분수를 알아야지. 양반 도령 앞에서 잘난 척을 해? 개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집에 돌아온 개똥이는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덕은 이미 소문을 들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개똥이가 고개를 숙이자 순덕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절대 나서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네, 어머니. 내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천한 놈의 재주는 오히려 시기와 미움만 사는 법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니 제발 조심해라. 내가 다치면 이 어미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개똥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네,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개똥이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억눌린 분노가 불씨처럼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개똥이는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개똥이는 뒷산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 것인가? 개똥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어요. 화려한 궁궐에서 뛰어노는 꿈,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꿈, 누군가 자신을 아기씨라고 부르는 꿈. 하지만 잠에서 깨면 언제나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자신은 천한 백정의 아들 개똥이일 뿐이었습니다. 미친 꿈이지. 개똥이는 자주 섞인 웃음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직 개똥이는 몰랐지요.
자신의 등에 새겨진 붉은 문양이 그리고 땅속 깊이 묻힌 반쪽짜리 옥패가 머지않아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이는 50줄에 접어든 듯 보였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등에는 약재가 가득 든 짐을 지고 있었고 손에는 방울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요. 혹시 아픈 데 있으시오? 이장 의원이 무료로 진료해 드리리다. 그가 마을 어귀에서 목청을 높이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조선시대의 의원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백정처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니 마을 사람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정말입니까? 공짜로요? 그렇소. 나는 원래 떠돌이 의원이라 돈보다는 사람 살리는 것이 보람이요. 장 의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씩 앞으로 나섰지요. 저는 허리가 아픕니다. 저는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집니다. 장 의원은 정성껏 진료를 했어요. 손목에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조합해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그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이 나아졌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 의원이라는 분이 용하다더라. 공짜로 치료해 주시는데 효험까지 좋으시대. 마을 사람들은 장 의원을 신선처럼 떠받들었지요. 순덕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마침 시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고 있던 터라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지요. 공짜로 진료를 해준다.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순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옛말에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오래 살다 보니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한편 장 의원은 진료를 핑계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어르신, 이 댁 아이 좀 보여주시오. 장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등을 확인했지요. 아이들의 등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 의원이 순덕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 댁에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무료로 진찰해 드리겠소.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저희 아이는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순덕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장 의원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허허,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속병이 있을 수 있소. 한 번만 보여주시오. 장 의원의 눈이 순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서 순덕은 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지요. 정말 괜찮습니다. 다른 집에 가 보십시오. 순덕은 서둘러 문을 닫았어요. 장 의원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그날 밤, 장 의원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까? 아직이요. 하지만 수상한 아이가 하나 있소. 장 의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지요. 낮에 보여주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백정 과부의 아들 말입니다.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어미가 유독 숨기려 하더군요. 그 아이가 맞습니까? 아직 확신할 수 없소. 하지만 느낌이 심상치 않소. 좀 더 지켜봐야겠소. 장 의원은 품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림에는 용이 뒤틀린 형상의 붉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을 가진 아이를 찾아야 하오. 그래야 우리 주군의 소원을 이룰 수 있소.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은밀히 감시하겠습니다. 장 의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쥐도 새도 모르게 확인해야 하오. 장 의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틀림없이 이 마을에 그 아이가 있소. 15년 전 사라진 그 아이가 말이오. 그 시각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 의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은 개똥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순덕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듯 어둠의 그림자가 이 작은 마을 위에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한편 개똥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꿈속에서 개똥이는 또다시 그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커다란 집, 화려한 비단옷,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 아기씨, 어디 계시옵니까, 아기씨. 개똥이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따라 달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목소리의 주인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문득 귀를 돌아보니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으악!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꿈이었구나. 개똥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창밖으로 는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러 나갔지요. 그런데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집 앞에 약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개똥이가 약봉지를 집어들려는 순간 순덕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손대지 마라. 순덕은 개똥이의 손에서 약봉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봉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마당 한 구석에 깊이 묻어버렸지요. 어머니, 그게 뭡니까? 개똥이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는 것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옛말에 호의가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느니라. 개똥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그 약봉지는 장 의원이 놓고 간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개똥이를 나른하게 만드는 약재가 들어있었지요. 개똥이가 그것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등의 문양을 확인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의 직감이 그것을 막아낸 것이었어요. 어미의 본능은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웠지요. 그날 이후 순덕은 개똥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녔고 밤에도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 저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개똥이가 투덜거리자 순덕은 빙그레 웃었어요. 에이, 내가 아무리 커도 내 눈에는 아직 젖먹이란다. 순덕은 장난스럽게 개똥이의 볼을 꼬집었지요. 아, 어머니,
제가 몇 살입니까? 개똥이가 볼을 부여잡고 투덜거리니 순덕이 피웃음을 터뜨렸어요. 허허, 아무리 덩치가 커져도 내 앞에서는 영원히 아가란다. 에이, 어머니도 참. 개똥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입가에는 슬며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비록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지요.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덕과 개똥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정은 그 어떤 혈육보다 깊었지요.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편 장 의원은 멀리서 순덕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 보통이 아니군. 장 의원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지요. 좋다. 서두르지 않겠다. 기회는 반드시 오는 법이니까. 장 의원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용 문양이 그려진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이장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정마을이라 해도 경사스러운 날에는 다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었지요. 마당에는 돗자리가 깔렸고 그 위에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막걸리가 돌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순덕도 개똥이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지요. 물론 형님들의 심부름을 하느라 쉴 틈은 없었어요. 순덕아, 여기 술상 좀 치워라. 순덕아, 저기 어르신들께 국수 좀 더 가져다 드려라. 형님들의 부름에 순덕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다. 넌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나섰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순덕은 개똥이를 구석에 앉혀놓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개똥이는 한숨을 푹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며칠 전 마을에 온 장 의원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있었지요. 인자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개똥이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꺼림칙함이 느껴졌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누구 짓이냐? 마청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잔치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지요. 마청님의 손에는 반으로 찢어진 치마가 들려 있었어요. 내 새 치마가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게냐? 마청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 치마는 마청님이 이 잔치에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지요. 틀림없이 전연이야. 마청님의 손가락이 순덕을 가리켰어요. 순덕이 전연이 질투가 나서 내 치마를 찢은 게 분명해.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저는 정녕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아까 내 방에 들어갔던 건 내가 다 봤어. 마청님이 씩씩거리며 다가왔지요. 형님, 저는 형님 방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빨래를 넣어 두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순덕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마청님은 듣지 않았어요. 이런 뻔뻔한 년 같으니라고. 증거가 뻔한데 발뺌이야? 둘째와 셋째 형님도 가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눈의 가시처럼 여기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쯔쯔, 시야 질투도 유분수지. 남의 옷을 찢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순덕이가 그랬대. 아이고, 속이 좁기도 하지. 순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억울해도 변명할 길이 없었지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개똥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개똥이의 목소리가 잔치집에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개똥이에게 쏠렸어요. 뭐야, 저 백정 과부 아들이 왜 나서는 거야? 누군가 수군거렸지만 개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는 찢어진 치마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치마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마청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잘 보십시오. 찢어진 자국이 손으로 찢은 것 치고는 너무 고르지 않습니까? 개똥이가 치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일부러 찢었다면 한쪽 방향으로 쭉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방향으로 울퉁불퉁하게 찢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치마를 살폈지요. 정말이네. 뭔가 이상하긴 하다. 그럼 누가 찢은 게야? 개똥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는 이장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고양이의 앞발에는 빨간 천 조각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 저거 마청님 치마 조각 아니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개똥이가 고양이에게 다가가 앞발에 걸린 천 조각을 떼어왔지요. 치마에 찢어진 부분에 갖다 대니 딱 맞아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어서 찢어진 겁니다. 고양이는 원래 천을 좋아해서 발톱을 세우고 긁는 습성이 있거든요. 개똥이의 설명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양이 짓이었어. 순덕이가 한 게 아니었네. 마청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애꿎은 순덕을 몰아세웠다가 망신을 당한 셈이었지요. 그래도 이상하잖아. 순덕이가 방에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 마청님이 투덜거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형님도 참. 동생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나무라듯 말했어요. 마청님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다가 휙 돌아서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순덕은 개똥이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어요. 개똥아, 고맙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에요. 개똥이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옛말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어요. 거짓은 잠시 진실을 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밝은 햇살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오늘 개똥이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똥이의 등 뒤에서 묘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꽃이 일어나는 듯한 뜨거움이 등줄기를 타고 퍼져나갔지요. 개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순한 눈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한 발씩 물러났지요. 저 아이 눈 좀 봐. 무슨 기운이 저렇게 강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 개똥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개똥아, 정신 차려라. 순덕의 목소리에 개똥이가 퍼뜩 정신을 차렸지요. 열기도 눈빛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개똥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집에 가자. 순덕은 개똥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잔치집을 빠져나왔어요. 한편 잔치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 의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아이로군. 장 의원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드디어 찾았다. 15년을 찾아 헤맸던 그 아이를. 장 의원은 품속에서 붉은 용 문양이 그려진 그림을 꺼내 들었어요. 주군께서 기뻐하시겠군.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 장 의원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 개똥이에게서 느꼈던 그 기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갈대숲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보았던 등의 붉은 문양. 그것이 오늘 깨어난 것 같았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인가. 순덕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둠 속에서 먹구름이 서서히 달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장 의원이 순덕의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정성스레 포장한 약재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순덕 아주머니. 어제 잔치에서 뵈었지요? 장 의원은 여느 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덕은 문틈으로 그를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제 잔치에서 아드님이 크게 흥분하는 것을 보았소. 혹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 아닌가 싶어서요. 장 의원이 약재 보따리를 내밀었지요. 이것은 열을 다스리는 대 좋은 약재요. 아드님께 다려드리면 몸이 편안해질 것이요. 순덕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 사람이 왜 개똥이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건강하니까요. 순덕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장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허허, 그래도 한번 받아두시오.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장 의원이 보따리를 문지방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순덕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부디 가져가십시오. 순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장 의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이내 다시 인자한 미소로 돌아왔지요. 그렇소. 그럼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시오. 장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순덕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을 지켰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요란하게 뛰었지요. 저 사람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야. 순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5년 전 갈대숲에서 아기를 쫓던 그림자들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마을 안악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그 장 의원 말이야.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 맞아, 우리 시아버지 허리 아픈 것도 그분 약으로 많이 나아지셨어. 근데 그분이 요새 개똥이한테 관심이 많으시대. 순덕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응, 나도 들었어. 어제 잔치에서 개똥이가 이상한 기운을 뿜었다면서. 장 의원이 그걸 보고 무슨 특별한 아이라고 했대. 어머, 정말.
백정 아들이 특별하다니 무슨 소리야? 안악들이 킥킥거렸지요.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질 것 같았지요. 순덕은 서둘러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개똥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개똥아. 순덕이 부르자 개똥이가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왔지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덕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네. 갑자기 왜요? 개똥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내 말대로 해라. 밖에 나가면 안 돼.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개똥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개똥이가 순순히 대답하자 순덕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밤 순덕은 개똥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마당 한 구석 15년 전 옥패를 묻어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 뭔가가 닿았어요. 천으로 꼼꼼히 싼 반쪽짜리 옥패였습니다. 순덕은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15년 전과 다름없이 맑은 비취색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순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마을에 머물면 언젠가 들킬 것이 분명했지요. 장 의원의 눈길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떠나야 하나? 순덕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마을은 비록 구박받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15년을 살아온 터전이었지요. 하지만 개똥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순덕은 화들짝 놀라 옥패를 품속에 숨겼어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지요. 순덕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오래간만이군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강가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 당신이었지요? 순덕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들켰습니다. 그 아이를 순순히 내놓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어둠 속의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장 의원이었어요. 하지만 낮에 보던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순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순덕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그 아이의 등에 붉은 문양이 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소. 장 의원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순덕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소. 아이를 내놓겠소, 말겠소. 장 의원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15년 전 갈대숲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아기. 그 맑은 눈동자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기. 15년을 키워 온 자식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지요. 순덕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제 아들을 내놓으라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죽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장 의원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지요. 그렇소. 후회하게 될 것이요. 장 의원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자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지요. 내일 밤까지 아이를 데리고 마을 밖 폐가로 오시오.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오. 장 의원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자들도 함께 자취를 감추었지요. 순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순덕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개똥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개똥아, 일어나라. 순덕이 개똥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응,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직 한밤중인데. 개똥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순덕의 목소리가 급박했지요. 네, 떠나다니요. 갑자기 왜요? 개똥이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순덕은 재빨리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먹을거리,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챙겼지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개똥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순덕은 짐을 꾸리는 손을 멈추고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널 찾고 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지금은 일단 도망가야 해. 순덕의 눈에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개똥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개똥이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지요.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마을은 깊은 밤의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덕과 개똥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 쪽으로 향했지요. 달빛만이 두 사람의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자의 뒷모습, 위로 먹구름이 천천히 달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과 개똥이는 뒷산의 험한 길을 따라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순덕은 이 산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을 살면서 나무를 캐러 땔감을 구하러 수없이 오르내렸던 길이었지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여기 바위가 미끄러워요. 개똥이가 순덕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개똥이의 눈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밤눈이 밝은 산짐승처럼 길을 잘 찾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어요.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순덕의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쉬어 가세요. 개똥이가 순덕을 바위에 앉혔지요. 순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을은 이미 저 멀리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멀었다. 조금만 더 가야 해. 순덕이 힘겹게 말했지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누가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개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다 말해줄게. 순덕의 목소리에 피로와 걱정이 묻어났지요. 개똥이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도망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횃불빛이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뒷산으로 올라갔다. 누군가의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지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쫓아오고 있어. 어서 가자. 순덕이 개똥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빠르게 산길을 올랐지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얼굴을 긁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야. 저쪽으로 돌아가자. 순덕이 방향을 틀었어요. 이 산의 지형을 훤히 아는 것이 지금은 큰 도움이 되었지요. 추격자들은 낯선 산길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야? 길을 잃었잖아. 조용히 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돼.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덕과 개똥이는 숨을 죽이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추격자의 목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렸지요. 순덕은 개똥이를 꼭 껴안았어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엉, 부엉. 추격자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뭐야, 부엉이야? 에이, 놀랬잖아. 추격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순덕과 개똥이는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몸을 피했어요. 부엉이가 두 사람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을 올랐어요.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순덕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저 동굴로 들어가자.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지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안은 좁았지만 두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앉기에는 충분했지요. 순덕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덮으며 숨을 돌렸어요. 휴, 일단 여기서 숨어 있자. 해가 뜨면 그들도 눈에 띄기 쉬우니 물러날 거야. 순덕의 말에 개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앉았지요. 추위가 스며들었지만 체온을 나누니 조금은 견딜만 했어요. 밖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보아 다른 방향으로 간 듯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개똥이가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순덕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돼. 순덕이 힘없이 웃었지요. 개똥이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품 안에 넣어 녹여 주었어요.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쫓는 거예요? 개똥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개똥아, 사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전 나는 강가 갈대숲에서 너를 주었다. 누군가 숨겨놓은 갓난아기를 말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누군가 너를 쫓고 있었어.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고 그 뒤로 15년을 내 자식처럼 키웠지. 순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미안하다, 개똥아.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개똥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니. 그렇다면 진짜 부모는 누구란 말인가요? 왜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인가요? 어머니. 개똥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를 거두어 주시고 15년을 길러주셨는데 혹여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순덕이 고개를 들어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라니. 무슨 소리냐?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너를 데려온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순덕이 개똥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가 내 자식인 것은 변함없어. 개똥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개똥이는 순덕을 꼭 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동굴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똥이 트고 있었지요. 해가 뜨면 다시 움직여야 해. 한양으로 가야 한다. 순덕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양이요. 왜 거기로요? 거기 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순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옥패였지요. 달빛에 비취색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갓난아기일 때 손에 쥐고 있던 거야. 내 출생의 유일한 증거지. 개똥이는 옥패를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옥패가 묘하게 따뜻했지요.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양으로 가면 이 옥패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쫓기고 있는지도. 순덕의 말에 개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한양으로 가요. 개똥이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옛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어요.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마련이지요. 순덕과 개똥이의 한양을 향한 먼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순덕과 개똥이는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추격자들의 기척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밤새 수색하다 지쳐서 물러간 듯 했지요. 두 사람은 산등성이를 타고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한양까지는 꼬박 닷새는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큰 길로 갔을 때 얘기이고 사람 눈을 피해 산길로 가면 더 오래 걸릴 터였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개똥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덕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도망치느라 한숨도 못 잤기 때문이었지요. 걱정 마라. 아직 멀쩡하다. 순덕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짐을 받아 들었지요. 제가 들게요. 어머니는 몸만 편히 오세요. 이 녀석, 언제 이렇게 컸냐. 순덕이 개똥이의 등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느새 자기 키를 훌쩍 넘어선 아들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작은 계곡을 발견했어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지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순덕이 계곡가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개똥이는 물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지요. 순덕은 시원한 물을 마시며 한숨을 돌렸어요. 개똥아, 이리 앉아봐라. 순덕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개똥이가 어머니 곁에 앉자 순덕은 품속에서 반쪽 옥패를 다시 꺼냈지요. 이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순덕이 옥패를 개똥이에게 건넸어요. 개똥이는 옥패를 손에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맑은 비취색옥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문양의 반쪽이 깔끔하게 잘려 나간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나머지 반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 문양은 뭐예요? 개똥이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그것은 용 문양이다. 용이요? 개똥이의 눈이 커졌어요. 용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금단의 문양이었지요. 그리고 내 등에도 같은 문양이 있다. 순덕의 말에 개똥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제 등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용 문양이지. 순덕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내 등을 보았을 때 나는 겁이 났다.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말이야. 개똥이는 손을 등 뒤로 뻗어보았지만 당연히 만져지는 것은 없었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이 옥패와 내 등의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순덕이 개똥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마도 왕실과 관련된 아이야. 개똥이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왕실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이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무사들이었지. 개똥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왕실과 관련된 사람이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정의 아들로 살아온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어머니, 그럼 저를 한양에 데려가시는 이유가 이 옥패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반쪽 옥패와 맞는 나머지 반쪽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손 안의 옥패를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옥 조각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줄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왕실과 관련이 있다면 왜 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저를 쫓는 거예요? 개똥이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지요. 순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너를 지키려 했다는 거야. 개똥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개똥이가 나직이 말했지요. 저를 위해 15년을 숨겨주셨고 지금도 저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잖아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녀석.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데 어미가 자식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개똥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옛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했지요. 순덕과 개똥이는 바로 그런 사이였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모자였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던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자, 이제 갈 길이 멀다. 해가 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가야 해. 개똥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갑시다. 두 사람이 다시 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순덕과 개똥이가 동시에 몸을 숨겼어요.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덤불 사이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였어요.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 의원 패거리인가. 순덕이 속삭였지요. 개똥이도 긴장하며 숨을 죽였어요. 사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사람이 숨어있는 나무 앞에서 멈췄지요. 나오시오. 사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어있는 것 다 알고 있소. 순덕과 개똥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내가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사내의 눈빛에서 장 의원 패거리에게서 느꼈던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개똥이의 얼굴에 고정되었지요.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사내의 눈이 흔들렸어요. 설마. 사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당신 아들의 등에 붉은 문양이 있소?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당신은 누구요? 순덕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패였지요. 나는 금부도사 조윤이요. 왕명을 받들어 특별한 임무를 수행 중이요. 금부도사라는 말에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금부도사는 임금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였습니다.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나는 15년 전부터 한 아이를 찾고 있었소. 조윤이 개똥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등에 붉은 용 문양이 새겨진 아이를 말이오. 순덕과 개똥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요. 적인지 아군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조윤이라 밝힌 사내가 두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금부도사라는 직책은 함부로 사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라면 큰 벌을 받을 터였지요. 순덕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물었어요. 금부도사라 하셨소. 그런 높은 분이 왜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을 찾는 것이오? 조윤은 개똥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놀라움과 확신, 그리고 어딘가 그리움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15년 전의 일이요. 조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해 겨울 대궐에서 한 아기가 사라졌소. 그 아기를 찾는 것이 내 임무였지요.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기가 바로 등에 붉은 용 문양이 새겨진 아이였소. 조윤의 말에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시오? 왕명을 받들어 그 아이를 찾아
헤맨 지 15년이요. 온 조선 팔도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소. 조윤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최근 이 근처에서 수상한 자들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요. 순덕은 조윤의 말을 곱씹었어요. 왕명을 받들어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정말로 대궐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지요. 당신이 정말 그 아이를 찾으려는 사람인지 어찌 알겠소?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소? 순덕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조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오. 나라도 그랬을 것이오. 조윤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금빛 패였어요. 이것은 임금께서 직접 내려주신 밀지요. 나를 의심한다면 이것으로 확인하시오. 순덕은 조심스럽게 패를 받아들었어요.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패에 새겨진 용문양과 금빛 도장이 범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패가 진짜라 해도 당신을 믿을 수는 없소. 순덕이 패를 돌려주며 말했지요. 15년을 이 아이를 지켜왔소.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생각은 없소. 조윤은 순덕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하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박하오. 조윤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지요. 이 산에 장의원이라는 자의 무리가 깔려 있소. 그들은 이 아이를 해치려는 자들이오.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 의원의 이름이 나오자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도망치는 것도 그 때문 아니오? 조윤의 물음에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그들은 곧 이곳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것이오. 이대로 있다가는 위험하오. 조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쪽에 발자국이 있다. 계곡 쪽으로 갔어.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 의원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내가 안전한 길을 알고 있소. 조윤이 급하게 말했지요. 순덕은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장 의원 무리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개똥아, 가자. 순덕이 결심하고 개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윤이 앞장서서 산길을 헤쳐나갔지요. 그는 이 산의 지형을 꿰뚫고 있는 듯 막힘없이 길을 찾아갔어요. 세 사람은 바위 틈을 지나고 계곡을 건너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조윤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어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였지요. 여기서 잠시 숨읍시다. 그들이 지나가면 다시 움직이면 돼요. 조윤이 동굴 안으로 안내했어요. 세 사람은 동굴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지나갔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다행히 추격자들은 동굴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참 뒤 소리가 멀어지자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살았다. 개똥이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순덕은 조윤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잡혔을 터였습니다. 고맙소. 도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순덕이 고개를 숙였지요. 조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조윤이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겠소?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왜 그것을 보려 하시오? 이 아이가 내가 찾는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요. 조윤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순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개똥아, 등을 보여드려라. 순덕의 말에 개똥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똥이가 천천히 저고리를 내렸습니다. 등이 드러나자 조윤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붉은 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한 용트림이었습니다. 틀림없소. 조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 문양은 왕실의 적통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요. 15년 전 사라진 그 아기가 맞소. 순덕과 개똥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개똥이의 정체가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개똥이가 조윤에게 물었지요. 조윤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그것은 대궐에 가야 알 수 있소.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소. 조윤이 개똥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개똥이는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차피 한양으로 가려던 참이었소. 함께 갑시다. 세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다. 동굴 안에 숨어 있다. 장 의원 무리가 동굴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조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뒷길이 있소. 이쪽으로. 조윤이 동굴 안쪽 좁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뒤에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좁은 틈을 빠져나간 세 사람 앞에 산 반대편의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나오. 서두릅시다. 조윤이 앞장섰지요. 순덕과 개똥이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한양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산을 넘어 도주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개똥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개똥아. 순덕이 달려가 아들을 안아 올렸지요. 개똥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열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순덕이 다급하게 조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윤이 개똥이의 저고리를 내려등을 확인했지요. 붉은 용 문양이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붉은 반점이 문양을 중심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것은 열혈증이요. 열혈증이 뭐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특정 가문에만 전해 내려오는 희귀한 병증이요. 몸에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지요. 조윤이 침통하게 설명했습니다. 개똥이는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뜨거워요. 개똥이가 힘겹게 신음했지요. 이 병증을 다스릴 약은 오직 대궐 안에만 있소. 서둘러 한양으로 가야 하오. 조윤의 말에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양까지는 아직 먼 길이었습니다. 개똥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개똥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조윤이 개똥이를 업고 갈 수는 있었지만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잡히고 말 터였지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내 말 잘 들으시오.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내가 저들을 유인하겠소. 그 사이 나으리는 개똥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시오. 무슨 말씀이오? 그러면 당신이 위험하오. 조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이오. 제발 부탁이오. 순덕이 개똥이의 겉옷을 벗겨 자신에게 걸쳤습니다. 저들은 개똥이를 쫓는 것이오.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저들은 나를 따라올 것이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만 표정은 결연했지요. 어머니, 안 돼요. 개똥이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손을 뻗었어요. 순덕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 어미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만날 테니까. 순덕은 아들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지요. 그리고 조윤을 바라보았어요. 부탁이요.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조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겠소. 그리고 당신도 꼭 다시 만날 것이오.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저기다, 저쪽으로 간다. 추격자들의 외침이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순덕을 따라갔습니다. 조윤은 의식을 잃은 개똥이를 업고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조윤은 밤낮 없이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성벽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열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조윤은 은밀한 통로를 통해 대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금부도사로서 알고 있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대궐 한쪽에 숨겨진 작은 처소에 개똥이를 눕혔지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약을 구해 오겠다. 조윤이 다급히 움직였어요. 얼마 뒤 조윤이 약을 가지고 돌아왔고 개똥이에게 정성껏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개똥이의 열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이틀째 되던 날, 개똥이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요? 개똥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대궐이요. 약을 구하려면 이곳밖에 없었소. 조윤의 대답에 개똥이의 눈이 커졌지요. 몸을 일으킨 개똥이는 처소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그림과 문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어요. 개똥이는 품에서 반쪽 옥패를 꺼내 문양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옥패에 새겨진 용 문양과 벽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지요. 개똥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조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소. 무슨 일이오? 지금 대궐이 매우 어지럽소. 임금께서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시오. 조윤의 말에 개똥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지요. 자신이 왜 이곳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점점 더 의문이 깊어졌어요. 조윤이 개똥이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한 사람이 있소. 누구요? 개비 마마시오. 조윤의 말에 개똥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개비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개비 마마는 현 임금의 어머니시오. 그런데 그분이 권력을 독점하려 하고 계시오. 조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선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소. 그때 왕위를 이을 적자가 있었지만 갓난아기였지요. 개똥이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개비는 그 적자를 없애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렸소. 그 적자가 바로 조윤이 개똥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요. 개똥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저라고요? 그렇소. 장 의원과 그 무리는 모두 개비의 사람들이요. 15년간 당신을 찾아 헤맸던 것도 과거의 비밀을 덮기 위해서였소. 개똥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조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소. 개비가 당신의 어머니를 잡았다 하오. 어머니를요? 개똥이가 벌떡 일어났지요. 그들이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당신을 끌어내려 하고 있소. 개똥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에게 비밀스러운 전갈이 날아들었어요. 종이 쪽지 한 장이 창틈 사이로 떨어져 있었지요. 개똥이가 쪽지를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미를 살리고 싶다면 홀로 찾아오라. 성 박폐사터. 개똥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잡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지요. 조윤이 쪽지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가면 안 돼요. 분명 더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위험해요. 개똥이가 소리쳤지요. 함정인 줄 알면서 어찌 가겠소. 우리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오. 조윤이 만류했어요. 개똥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가야 합니다. 개똥이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어머니는 15년간 저를 목숨 걸고 지켜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조윤은 개똥이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혼자 보낼 수는 없소. 내가 몰래 뒤따르겠소.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폐사터에 도착하니 어둠 속에 횃불이 일렁거리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순덕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어머니, 개똥이가 달려가려 하자 누군가 앞을 막았어요. 장 의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순순히 따라오면 어미는 살려주겠다. 장 의원이 음침하게 웃었지요. 개똥아, 오지 마라. 어미는 괜찮으니 도망가거라. 순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개똥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순순히 따라가겠소. 개똥이가 침착하게 말했지요. 장 의원이 손짓하자 무리 중 하나가 순덕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인의 목숨은 없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개똥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등의 붉은 문양이 찬란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뭐야? 무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개똥이의 몸에서 거대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용이 몸을 일으키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지요. 내 어머니에게서 손을 떼라. 개똥이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어요. 무리들은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 의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지요. 개똥이가 한 걸음 나아가자 무리들이 스르르 길을 열었어요. 개똥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개똥아. 순덕이 아들을 꼭 껴안았지요.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우레처럼 울려 퍼졌어요. 조윤희 관군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모두 꼼짝 마라. 관군들이 폐사터를 에워쌌지요. 장 의원과 그 무리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어요. 장 의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느냐? 장 의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지려는 순간 조윤의 부하가 재빨리 제압했지요. 장 의원은 땅바닥에 꿇어 앉았어요. 끝났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조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대궐에서 특별한 자리가 열렸어요. 만조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임금이 옥좌에 앉아 있었지요. 개똥이는 대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순덕도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대가 15년 전 사라진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소? 임금이 물었지요. 개똥이는 품에서 반쪽 옥패를 꺼냈어요.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입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금 역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반쪽짜리 옥패였어요. 이것은 선왕께서 남기신 것이요. 적자에게 물려주라 하셨소. 두 옥패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온 대전이 숨을 죽였지요. 딱. 두 조각이 맞닿는 순간 완벽한 하나가 되었어요. 용 문양이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찬란한 빛이 옥패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틀림없소.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선왕의 적자 이휘요. 만조백관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자 저하를 뵙습니다. 우렁찬 외침이 대전을 가득 채웠지요. 개똥이 아니 이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15년간 품에 안고 키운 아이가 왕자였어요. 천한 백정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적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대궐 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계비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15년 전 적자를 없애려 했던 일, 장 의원을 시켜 이휘를 쫓게 한 일, 순덕을 인질로 잡은 일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법도는 지켜야 했어요. 계비와 그 일당을 엄히 다스리겠소. 임금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계비는 대궐에서 쫓겨나 먼 곳으로 유배되었지요.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어요. 장 의원을 비롯한 무리들도 모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합당한 벌이 내려졌지요. 대궐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휘는 정식으로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대는 선왕의 핏줄이요. 이 나라의 왕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시오. 임금이 이휘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소. 이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황공하옵니다. 옛말에 권선징악이라 했지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에서도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이휘는 순덕을 찾아갔어요. 순덕은 대궐 한쪽 작은 처소에 머물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휘가 방으로 들어서자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군마마, 그리 부르시면 안 됩니다. 순덕이 고개를 숙였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이휘가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저를 이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평생 편히 지내시게 해 드리고 싶어요. 이휘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군마마의 앞날에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짐이라니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이휘가 애원했지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천안 백정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대군마마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에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로 기억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머니,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어미는 그것만으로 행복해요. 순덕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대궐을 떠났습니다. 이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순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백정마을은 여전히 한적했습니다. 순덕은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형님들의 구박도 여전했지만 순덕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웅장한 취타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둥둥둥, 땅땅땅. 순덕이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일산과 붉은 깃발을 앞세운 수백 명의 궁중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대궐에서 오신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퍼졌지요. 행렬이 순덕의 허름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화려한 가마가 내려졌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용포를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지요. 이휘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형님들은 겁에 질려 흙바닥에 바짝 엎드렸지요. 이휘는 천천히 순덕의 살인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순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휘가 순덕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지요. 만조백관 앞에서 저를 올렸어요. 낳아준 은혜보다 키워주신 사랑이 더 깊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휘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군마마, 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마세요. 이휘가 순덕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지요. 제 곁에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진심이 가슴 깊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지요. 이휘가 순덕의 손을 잡고 가마 쪽으로 이끌었어요. 그 순간 화사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순덕은 가마에 오르며 마을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들을 키운 소중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취타대의 음악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어요. 순덕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불러온 것이었지요. 또한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순덕과 이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정으로 이어진 모자였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라는 껍데기보다 더 고귀한 것은 한 생명을 온 마음으로 품어 안는 진심의 무게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비릿한 피냄새 가득하던 백정에 뜰의 순덕의 헌신이 용을 꽃 피웠듯 여러분이 묵묵히 뿌려온 선의의 씨앗들도 머지않아 인생의 가장 화려한 꽃가마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긴 따뜻한 울림이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순덕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그냐담이었습니다.